오늘 영상은 혈압이 신장에서 어떻게 조절되는지 알아보고 신장에 영향을 미치는 혈압 강화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혈압 강화제를 드시고 계시는 분들 영상 주의 깊게 들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은성 약사입니다. 다양한 종류 혈압 강화제들이 있고 한 번 드시게 되면 오랜 기간 복용하게 됩니다. 이들 중 만성 콩팥병에 있는 환자분들께서 직면하는 문제점들이 있는 성분과 장기 복용 시 신장 기능에 대한 모니터링을 필요로 하는 혈압 강화제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처방은 의사 선생님께서 알아서 잘 해주시겠지만 본인이 신장 기능이 몹시 떨어지고 난 다음에야 내가 만성 콩팥병이었구나를 아시는 분들도 있다 보니까 그래도 조금은 언급이라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먼저 혈압을 조절하는 기전에 신장이 어떻게 관여가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외울 필요는 없으니 편하게 들어보세요. 혈압이 떨어지면 신장에서 레닌이라는 효소를 혈류로 방출합니다. 레닌은 간에서 생성되어 혈류로 방출된 안지오텐신 호겐이라는 단백질을 안지오텐신 1으로 전환시킵니다. 안지오텐신 1은 주로 폐에서 발견되는 안지오텐신 전환 효소, 즉 ACE라는 효소에 의해 안지오텐신 2로 전환됩니다. 안지오텐신 2는 강한 수축제라 혈압을 상승시킵니다. 안지오텐신 2는 부신에서 알도스테론이라는 호르몬을 방출시키고 이것은 신장에서 나트륨과 물의 재흡수를 증가시켜서 혈액량과 혈압을 증가시킵니다. 안지오텐신 2는 뇌하수체에서 항이뇨 호르몬 ADH 방출을 자극해서 수분 배출을 막아 혈액량과 혈압을 증가시킵니다. 이러한 레닌 안지오텐신 시스템에 의해 혈압이 조절됩니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었는데 다 몰라도 됩니다. 중요한 건 혈압 조절에 신장이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이고 신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혈압 강화제는 바로 이 시스템과 관련이 있는 약이겠죠. 혈압 강화제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지만 먼저 신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것은 이뇨작용으로 혈압을 떨어뜨리는 약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 만성 콩팥병이 진행되어서 칼륨 배설이 어려운 환자분들이 드시면 안 되는 성분이 있습니다. 스피로노락톤이라는 성분인데요. 알닥톤이라는 상품명으로 잘 알려져 있어요. 혈압 강화제로 언급은 되지만 워낙 좋은 혈압 강화제가 많다 보니 우렬성 신부전의 부종이나 간성 부종 등에서 부종을 빼줄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이 성분은 칼륨을 저류하는 특징이 있어요. 칼륨이 많은 식품을 섭취하거나 칼륨 보급제를 병용할 시에 치명적인 고칼륨혈증이 일어날 위험이 있습니다. 만성 콩팥병으로 칼륨 배설이 잘 안 되는 분이 드시게 되면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라식스로 잘 알려져 있는 프로세미드는 강력한 루프성 이뇨제죠. 혈압도 떨어뜨려서 그쪽으로 분류는 해도 사실상 부종에 붓기 빼는 약으로 많이 드시는 약입니다. 한때 오남용이 문제가 되어서 지금은 오남용 방지 약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만성신장병으로 부종이 오는 경우에도 많이 사용되고 있어요. 라식스는 아까 얘기했던 알닥톤과는 달리 칼륨을 배설을 시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라식스와 알닥톤을 병용해서 칼륨에 대한 작용을 서로 상쇄시킬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수분과 전해질의 불균형을 가져올 수 있어서 의사의 모니터링 하에 적절히 잘 사용되어야 하는데 한간에 다이어트 목적으로 부종 뺀다고 라식스를 처방받아 놓고 부적절하게 남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또한 이뇨제 중에 혈압 강화 목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성분은 하이드로클로로치아자이드가 있네요. 단일 성분으로도 많이 사용되지만 최근에는 복합 성분으로 정말 많이 들어가 있는 성분입니다. 가성비 효과가 좋기 때문이죠. 그런데 고령자의 경우 급격한 이뇨 효과는 탈수와 혈액량이 감소하여 혈전이 생기거나 신장으로 흐르는 혈액량이 감소하여서 신기능이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약 복용 후에
자꾸 갈증이 난다면 이 부분을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됩니다. 또한 중증 신부전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에게는 금기입니다. 두 번째로 신장에 영향을 미치는 혈압 강화제는 ACE 이니비터와 ARB, 즉 안지오텐신 리셉터 브로커스입니다. 아까 앞에 얘기했던 레닌 안지오텐신 시스템에 관여하는 약들이죠. 이 약은 좋은 영향과 좋지 않은 영향의 양날의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ACE 이니비터나 ARB는 모두 신부전 환자에서 신장 보호 효과가 있습니다. ACE 이니비터에 속하는 약들은 카프토프릴, 에날라프릴, 라미프릴 등이 있는데 기침 후 부작용 때문에 요새는 ARB의 사용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성분명은 로살탄, 발살탄, 피말살탄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상품명은 너무 많아서 언급할 수 없으니 양해 바랍니다. 먼저 ACE 이니비터는 기침 후 부작용 말고도 고칼륨 혈증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알도스테론이 칼륨 배설을 증가시키는데 ACE 이니비터는 알도스테론에 영향을 미치니까 결과적으로 칼륨이 배설되지 않고 저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문제없는 사람도 있으니 고칼륨 혈증이 나타나시는 분만 면밀히 모니터링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ACE 이니비터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 보니 ARB, 즉 안지오텐신 수용체 기량제로 처방의 주류가 바뀌었어요. 부작용은 적고 혈압은 잘 떨어뜨리면서 신장 보호 효과까지 있으니 안 바꿀 이유가 없는 것이죠. 가장 대표적인 로살탄, 즉 코자로 잘 알려져 있죠. 피말사탄 상품명은 카나브인데요. 이 약이 제2형 당뇨병성 만성신장질환 환자의 단백뇨 감소 효과가 더 좋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좋은 신장보호 효과가 있는 약도 경우에 따라서는 급성 신부전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ACE 이니비터나 ARB는 신장의 수출 세동맥을 확장시켜서 사구체 혈압을 낮추어서 신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가지거든요. 그런데 고령이 문제가 됐건 또 다른 연유이건 간에 동맥경화가 신동맥에 생기는 경우도 있겠죠. 동맥경화로 인해서 신장 동맥이 협착되거나 좁아진 경우에는 들어오는 피는 적은데 나가는 혈류량은 늘어나 있으니까 신장 사구체 자체는 저혈류, 저혈압 상태가 되어서 오히려 신부전을 일으키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령의 신부전 환자의 34%가 신동맥 협착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습니다. 원래 ACE 이니비터나 ARB는 처음 투여 시에 혈압이 조절되는데 4주 정도가 소요됩니다. 처음 효능을 보이기까지 오래 걸린다는 것인데요. 처음 이 약을 썼는데 2, 3일 만에 혈압이 뚝 떨어져서 정상화가 되었다? 이 약이 기가 막히게 효과가 좋네. 가 아니라 신동맥 협착을 의심해 보아야 하는 상황인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혈압 강화제를 드시는 경우 신장 보호를 위해 동맥경화가 생길 수 있는 요건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동맥경화로 인해서 혈관이 가장 손상되게 하는 주범은 콜레스테롤이 아니라 바로 염증입니다. 염증을 일으키는 요인은 과당 등 정제당의 섭취를 줄이고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세요. 또한 고령자가 코로나에 걸렸을 때 신장 등 장기 부전으로 사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비드19 바이러스가 바로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기 때문이죠. 염증 괴물 코로나에 걸리지 않게 막바지까지 조심 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는 다음 주 일요일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에 만나요. 행복하세요.